반갑습니다. 일락서산 미제국 이야기 17화째인데요. 오늘 그 방송은 그 시즌 1 마감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고 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새롭게 단장해서 또 뵐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동안 이제 16화까지 이렇게 걸쳐서 이제 일락서산 미제국 이야기에 이제 총론에 해당하는 미제국의 태생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죠. 예. 사실 이제 이 책은 미제국과 그 식민지의 제도권 학자나 언론들이 이제 왜곡 날조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무비판적으로 전파해 온 우리 사이비들한테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역사적 진실에 대한 그 이야기라고 감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그 풍부한 인용 자료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그 미국의 실체를 이제 밝혀내는 그 증거들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깊은 감동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함께 해왔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같이 이제 청취해주신 그리고 시청해주신 우리 그 독자님들한테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그 마감 시간으로 계속 우리 정대하 교수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진짜 마무리를 하실 황선홍 선생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인사드리시죠.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뭐 저는 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던 시간이 참 이렇게 오늘 특히 교수님까지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시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교수님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우선 이 자료가 있던데 이게 사상과 관련된 자료인데 요거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예. 네. 이제 제가 서울대학을 못 나와서 서울에 학위를 하고 오니까 서울에서 취직이 안 돼요. 그런 데마다 예. 전부 다 포진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산대학 갔는데 가고 보니까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북한 전공 이정식 교수가 네네. 부산대학은 한국의 역사를 바꾼 대학이다 그랬어요. 왜냐면 김제국가 부마 사건 일어났을 때 부산에 내려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청와대에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차지철이가 이거 뭐 1, 200만 캄보디아처럼 탱크로 밀어버리면 된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죽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부마항쟁. 그러니까 이 이정식 교수는 부산에 열혈 청년들이 데모해가지고 파출소 뭐 20몇 개가 태우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박정희가 죽었다 이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산대학에 있다가 은퇴를 하고 이제 하와이에 돌아가서 좀 살다 보니까 하와이 좁습니다. 네. 그래서 글렌 페이지 교수한테 부탁해서 내가 제주대학에 가서 좀 있고 싶다 그래 추천장 하나 써가지고 제주국립대학에 가서 한 6년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4.3 사건을 이제 매년 기념식을 하고 뭐 한때는 안 오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왔죠. 처음으로. 다른 대통령이 안 왔어요. 사과도 했어요. 공식 사과 처음으로 국가 이름으로 사과. 그래서 이게 뭐 그때가 30만 인구에 3만이 죽었던가. 네네. 완전히 국가 테러죠. 그래서 미국 군정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미군 책임인데 그저께 박한식 교수가 이걸 달라 해서 제가 그래서 제주대학에 있으면서 4.3에 대해서 영어로 썼어요. 미국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아마 이제 저 생각이지만은 영어로 4.3에 대해서 쓴 것이 혹시 처음일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2005년에 썼거든요. 17년 전인가 16년 전인가. 그래서 이거 제가 오늘 또 황성환 선생님은 뭐 타치하는 데가 없으니까 이 제주 문중이가 문상길 중이가 죽였지 않습니까? 박진경 중령을 갖다 죽였죠. 그 악질이에요. 처단한 거죠. 살인자거든. 그래서 그 중위가 이거 살인하 이런 건 다 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져왔어요.
이거 가져온 거고.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영문으로 이렇게 4.3을 알리신 예, 세계적으로 귀중한 자료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미국 사람들이 보라고. 그렇죠. 미국인들이 봐야죠. 자국의 범죄에 대해서 예, 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소개 말씀드렸고요. 특히 황성원 선생이 네. 제주에 대해서 또 많이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가져왔어요. 맞아요. 예. 그게 또 맞는 말이고. 네, 네. 예, 거기에 마지막 브라운 대령하고 맨스필드 대령들이 했는데 네. 또 나보다 더 먼저 알고 계시는 게 예, 나는 예, 예. 맨스필드 고문단장 말하는데 그 전에 네. 브라운 대령까지도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예. 자료 박사예요. 아, 예. 칭찬 많이 합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하여튼 브라운 맨스피드 이어서 전부 하여튼 미국 애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학살을 꾀들이 주도한 거잖아요. 명령해가지고 네. 특히 서북 청년단들 네, 네. 이제 조선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 네. 그렇죠. 예. 신천 학살에도 거기도 좀 네. 그런 것 개입을 같은데. 했죠. 예. 예, 그럼 이어서요. 오늘 이제 마감 방송인데 그러면 이제 그 이후 또 이렇게 기다리시기는 하겠지만 좀 이렇게 미리 조금 좀 개괄적으로라도 어쨌든 그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어쨌든 그 세계 침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게 잠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황상 선생님 그 미국 제국의 그 악행과 그 수법들 이런 예. 걸 좀 간략하게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또 책에도 어떤 내용이 있다 이런 거 좀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나름대로 해보니까 지난번에 정대화 선생님이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생을 미국을 공부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제가 정확하게 한 건 거의 한 20년? 아니요. 10년이 꼭은 거의 다 됩니다만은 10년은 못 채웠고요. 그 대신에 2009년 예, 아니요. 그건 10년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떤 직업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한 거 아니고 제가 해야 된다고 하는 제 나름대로 저를 보고 크레이지라고 하는 정말 크레이지 맞습니다. 예, 제가 정말 맨정신으로 안 되는 맨정신으로 거죠? 한 거 아닙니다. 네. 아니고 저는 그 대신에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도서관, 국립도서관 같은 데 한 2, 3년 동안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거기에 눈에 보이는 책들은 거의 다 남독을 하거나 정독을 하거나 했고 또 나름대로 하여간 그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그때 제 체중이 쫙 빠지더라고요. 너무 그때 즐거워요, 그 대신에.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랬습니다. 박안식 교수가 평화에 미치다는 책을 썼는데 네. 공부에 미치다 그랬어요. 과찬이시고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딱 미국이라고 하는 데가 뭐냐 저를 보고 얘기하라. 미국은 그 관계와 폭력을 어떻게 표출하느냐. 첫째, 약소국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수장을 협박 또는 매수합니다. 자, 그게 안 통하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군대를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합니다. 네. 그것도 안 통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 군대가 자국의 그 시스템에 완벽하게 충성을 다 한다고 한다면 미국이 회유나 협박이 안 통하겠죠. 그랬을 때가 어떻게 하느냐. 반군을 양성합니다. 네. 해가지고 정부나 군부를 상대로 무력 투쟁을 하게 합니다. 그 세 가지 수법이 미국이 관계와 폭력을 실천하는 세 가지 유형이더라. 네. 예. 자, 잠깐만요. 그래서 참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네. 관계와 폭력이 네. 미국에 폭력 빼놓으면 없어요. 네. 근데 저는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미국의 이제 아까 지도자들의 인명 수심이라 했는데 네. 그것도 적합한 것 같고 네. 저는 우리 항생님이 관계와 폭력이라 하는데 대신 나는 조작과 기만이라 그랬어요. 네. manipulation 네. and deception. 예? 네. 예? 모든 게 조작하고 네. 기만하고 네, 네. 그래서 일맥상통한 데가 있어요. 예. 표현은 좀 다르지만 두 분 잘 만나셨네요. 예. 네. 계속 가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그 대륙별로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네네. 예, 먼저 우리하고 가까운 아시아 편을 한 두세 가지만 예를, 아시아 중에서도 우리 그 동남아, 그다음에 극동이라고 하는 거, 뭐 네, 극동이란 네, 말이 네, 사실 네. 유럽인들의 표현이긴 하지만은 네네네. 예, 우리가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극동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죠. 가운데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이쪽 그 우리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국의 예를 든다면 뭐 우리 코리아는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그는 언급을 피하기로 하고요. 뭐 6.25 전쟁도 지난번에 다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가까운 데가 이제 베트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베트남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잘 아는 통킹만 사건. 네. 통킹만이라고 하는 건 자기네 그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정식으로 베트남, 그 당시에 북부 베트남이죠. 우리가 월맹이라고 하죠. 네네. 거기다 선전포고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통킹만에서 예, 월맹군이 자기네의 전함을 갖다가 에게 그 의뢰 발사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기만 아닙니까? 그게? 예, 바로 디셉션. 바로 그거죠. 예. 조작가 기만. 그게 바로 그러고 나서 존슨이 이제 국회에 가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위험을 갖다가 뭐 위험도 아닌 걸 위험으로 만들었죠. 조작가 기만이고 위험에 대한 예, 과장. 예, 과장. 조지 캐넌. 이그제저레이터 그렇게 했는데 레이팅을 했는데 그게 존슨이 한마디로 그랬어요. 나중에 그날 있었던 것은 고래가 물 뽑는 것 외에는 없었다. 사실은 의뢰 폭발은 아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그 당시. 네. 그러니까 뭐 관계. 예, 그들이 어떻게 했던가 하는 것은 제가 베트남전에서 베트남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인도 차이나 전역이 많이 피바다가 됐는데, 네, 그렇게 하게 된 건 옛날에 이제 아이젠하워 시대 때부터 이미 왜 그걸 갖다 동남아시아를 지키는 사발이라고 그래서 사발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를 잃으면 도미노식으로 그 동남아를 다 잃게 된다.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경고음을 줘가지고 케네디를 거쳐가지고 결국 존슨이 이제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 일부에서는 케네디는 바로 그 전쟁을 꺼리는 가급적이면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희 이 매파 세력, 그 제국을 움직이는 고정광들이 케네디를 죽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뭐 정확한 건 제가 모르지만은 그 내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예, 여기서는 뭐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트남전이 있었고, 그럼 또 옆으로 건너뛰어 볼까요? 네. 또 하나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를 네덜란드와의 독립투쟁의 영웅인 바로 수카르노입니다. 네. 잘 아시는데. 그러니까 수카르노. 비동맹 쪽에. 예, 스카르노는 1955년인가 6년도에 제3세계 비동맹 회의를 주재를 했죠. 그 반둥 회의라고 하죠. 네. 예, 반둥 회의를 했을 때에 왜냐면 우리는 미국 편도 아니고 뭐 공산주의 소련 편도 아니고 우리 제3세계들은 그 제국이나 강대국의 영향보다는 우리 각자의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의 독립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비동맹 회의를 제창을 했고 거기에서 그 당시에 북조선도 참여를 했고 다 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안 하죠. 철저한 미제의 옥두각시니까 할 수가 없죠. 네. 그래가지고 그 비동맹 회의를 참석하는 비행기 민항기를 폭파시킨 게 미국입니다. 그 참석자들이 어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예, 50몇 명의 조그만 비행기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 당시에 CIA에 관련된 미국인이 자수를 하고 러시아를 망명해 버렸죠. 네.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요하게 미국은 이 제3세계의 자주 독립을 사실 미국이 싫어하는 것은 증오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경계하는 것은 이 공산주의뿐만 아니고 민족주의를 경계했습니다. 네. 민족주의가 딱 나서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제국의 이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가 없죠. 예, 그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족주의자, 결과적으로 스카르노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박살내기 위해서 미국이 꾸민 게 아까 제가
미 제국이 써먹는 세 가지 수법, 그 지도자, 그다음에 군부, 그다음에 반군 세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스카르노가 그 지도자로서 강력하니까 군부를 이용하는데 군부가 바로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수도경비사령부입니다. 네. 바로 그 수도를 지키는 경비사령부에 스와르토 장군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미국에 가서 미국 그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군인으로서 교육을 받았지요. 친미 장학생이었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인이 대체적으로 한 100만이 죽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예,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이 이제 미 의회에서 한쪽에서 미국은 보면 잘 죽이고 또 의회에서는 청문회도 잘 해요. 그걸 바로 공개를 안 하고 이제 몇십 년 있다가 비밀 해제 문건으로 공개를 하는데 그 비밀 해제된 문건을 보니까 그 당시에 CIA 국장이 내 기억에는 콜빈지 하여간 기억이 근데 그 CIA 국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살생부를 갖다가 자기네가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네시아에 누굴 죽여야 된다? 살생부 줍니다. 그 명단을 다 주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건 그것뿐만 아니고 네. 다 중남미도 그렇고 자부지간 아무튼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는 왜냐면 인도네시아 군부는 그 살생부까지는 안 가르치셨죠. 예, 그래가지고 그 스와르토 군부가 쿠데타 부대가 심지어는 시골에 있는 학교 교장도 목을 베가지고 짱대에 매달아가지고 학교 등교하는데 애들 앞에서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예, 제가 다 그 얘기하면 한이 없습니다. 전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도자가 그 회유와 협박에 안 넘어가면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게 한다. 네. 그게 이제 수법의 하나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에 여기하고 여러 나라가 엄청 많은데 그건 제 책에 나오니까 그 얘기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동남아는 넘어가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디로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중남미로 갈까요? 중남미 예, 중남미로 이제 미국의 텃밭이죠. 중남미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이미 미국의 5대 대통령 먼로가 그때 1823년이니까 그때 이미 유럽에다가 이 절대 아메리카 대륙은 타치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미 그 먼로가 주장했던 1800년대 초부터 스페인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독립 이제 기운이 있으니까 독립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독립을 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 미국이 뒤에서 지원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스페인에서 벗어나게 해놓고 해야 이제 먹어야 되니까. 예, 먹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잘못 알고 있는 게 대한제국이 세워진 게 우리가 독자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일본이 지원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중국으로부터 청나라부터 벗어나면 이제 그 다음에 잡수는 거죠. 자, 그 수법인데 그러니까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미 1800년대 스페인으로 독립하는 나라들 하나씩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니카라과 같은 경우에는 1800년 초 이런 식으로 좀 미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나라 한 두세 나라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냥 나라 순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칠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엔데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아마 여기 진보 좌파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860년대에 이 사람은 그 순수한 사회주의, 즉 왜 사회주의를 했느냐 하면 그 전까지 스페인의 그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왜냐면 그 몇몇 소수가 그 칠레 땅에 거의 전부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농민들은 사실상의 노예 상태로 계속 하니까 이걸 해서 좀 토지를 균등 분배하고 이게 좀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러니까 완전히 커뮤니스트라기보다는 정말 여러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서는 주적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그 군부에다 쿠데타 바로 이제 좀 쿠데타 수법이 나오죠. 그래서 현재 군부를 시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지요. 예. 그래가지고 그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 대통령이 이제 거부를 하니까 그 대통령궁에 들어가서 그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총으로 삭살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 군부가 그 발자국 소리가 자기 방 앞으로 차차차차 오는데 칠레 만세, 칠레 근데 키신저가 한 거죠. 칠레는 이미 그때 이제 군부가 장악을 하게 됐죠. 피노체트. 예, 피노체트입니다. 예, 그게 피노체트는 누구냐? 미국의 그 군사학교 아메리칸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파나마 운하 쪽에 미국에서 만든 그 테러, 그러니까 양민 학살, 부데타 하는 학교가 있어요. 네, 네. 그 학교의 교본이 그 당시에 AP에서 그 복사를 해가지고 다 뿌렸어요. 그 당시에. 네, 그거 네. 보면 참 잔혹하게 이건 도대체 사람으로서 아까 인면수심이라고 했는데 네, 정말 이건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 짐승은 오히려 확 물어 죽이면 그걸로 네, 끝나버려요. 네, 네. 잔혹하게는 안 죽입니다. 이렇게. 짐승 거리 안 하죠. 예,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악마 양성선. 예, 예. 아메리카 스쿨이 악마 양성선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칠레가 희생이 됐고 그 피노체트라는 자는 지금 이제 키신저하고 나오는데 한 좀 이제 지나가지고요. 키신저가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람이 스페인을 갔다가 스페인에서 체포가 됩니다. 스페인에서 왜 체포를 했냐? 그러니까 그 당한 사람들이 키신저를 고소를 했는데 마침 딱 보니까 영장이 다 발부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설마 키신저는 네가 날 잡아라. 아, 키신저를요? 예, 아, 잡았어요. 네. 잡아가지고 제가 이게 열 몇 시간 구금을 했어요. 아, 했는데 미국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네. 아무리 키신저가 이제 이미 전직이지만은 국무장관이 그때 뭐랬냐면 재밌는 일. 예,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키신저를 그 했는데 결국 이제 뭐 미국의 압박을 풀어줬죠. 네. 예, 그러나 스페인은 당당한 그래서 구속 한번 시켰죠. 잡아다가 일단 구금을 시켰죠. 예. 그런 힘 한번 썼네요. 예, 그 역사의 기록이 있고요. 자, 옛날에 그 당했던 기억이 나는 예. 거예요, 스페인도. 그래서 이제 왜냐면 스페인이 종주국이었었는데 네. 그 스페인을 따라든 그나마 좀 양심적인 세력들이 그렇게 그 처참하게 막 죽어가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경고장을 날린 거죠. 예. 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카라과로 넘어가면 제가 유명한 그 산디니스트라고 하는 그게 네. 아마 저항 세력에서 네, 알려져 네, 있는 네. 방문하고. 예. 그 산디노 그래서 이제 산디니스트는 니카라과라고 하는 데가 원래가 1800년대부터 이미 미국이 손을 뻗치기 시작했죠. 스페인이 물러서면서. 네. 가지고 그때는 직접 안 보내고 그 시정에 양아치 부대를 보내요. 네. 민간인 부대를 보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스페인이 이제 끝날 무렵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니카라과를 주물락합니다.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거기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운하를 좀 건설해야 되겠는데 네. 운하를 하게 되면 니카라과가 중미 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니카라과라는 지역을 딱 지도를 보면요. 태평양과 대서양을 다 끼고 있어요. 맞아요. 지정학적으로. 파나마 운하 그 위에. 예. 바로 위에 있는 거죠? 바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하 건설한다고 명복을 갖다 대고 그 운하 건설 노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해병대를 보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산디노 장군이 이건 아니잖아. 군대를 해병대를 보내가지고 나가라 안 나가거든요. 네. 그 산디노가 이제 총 들고 같이 싸웁니다. 네. 그러니까 해병대하고 싸우다가 점점 니카라과의 그 사람들이 산디노 쪽으로 모이니까 이거 무슨 큰 전쟁 벌어지게 그때만 해도 미국이 막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기에는 좀 국제사회에 이런 여론도 있고 하니까 손을 서로 띄면서 거기에 바로 꼭 그 수소방위사령부 그때 수소방위사령부 사령관이 소모사라고 하는 놈이에요. 수방사를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수방사. 왜냐면 어디고. 그러니까 수소방위사령부라는 게 바로 왕을 저격하고 대통령 죽일 수 있는 바로 옆에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경호 자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산디노한테 가서 이제 미군도 이제 해병대 물러가니까 우리
왜냐면 종전까지는 뭐 내게 되는 오해, 내게 되는 오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미국 편이라고 하는 오해도 벗고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화해 술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술자리에 온 사람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산디노 장군을 기리는 그 수종자들이 바로 산디니스타.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모사하고 싸우죠. 네, 네. 그러니까 소모사는 그러면 의사 출신인데 자기 아들도 다 해먹어요. 네. 그러니까 니카라과를 완전히 거지로 만들어 버려요. 네. 그 당시 CIA 보고에 의하면 그 당시에 축적한 돈이 니카라과 전체 부의 뭐 80%라고 그래요. 네. 그럼 백성들 삶은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뭐 계속 니카라과라고 하는 데는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이 미국의 미국이 피를 빨아먹는 이제 여러분 혹시 그 바나나나 이런 거 과일 수입 관련 보면 그 라벨에 치키타라고 돼 있어요. 치키타 보시면 그 바나나 먹다가 딱 그 보면 치키타가 뭐냐면 그게 옛날에 유니온 프루트라고 하는 회사예요. 아, 유니온 프루트요? 예, 유니온 프루트가 바로 이 한국의 그 6.25 전쟁 3일 전인가 그 왔던 그 덜레스 네.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고문인가 했었죠. 그 형제가 알렌 덜레스하고 뭐 있는데 그 인간들이 거기 대주주예요. 아.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이 미국의 지배층들이 네. 그러니까 니카라과 같은데 뭐 뿐만 아니고 뭐 다른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정말 평등하고 좋은 세상을 낳아주는데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네가 부를 축적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몇 사람들의 그 자기네 앞잡이를 시켜가지고 현지 사람들을 갖다 농로로 뿌려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니카라과는 계속 그 분쟁이 있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게 반군 양성, 네. 예, 그 군복 쿠데타, 네, 네. 그 다음에 민간인 착취, 네, 네. 뭐 그런 게 이제 니카라과의 한 예 같습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란 콘트라 사건도 지금 이게 아마 니카라과로 니카라과죠, 예. 맞죠? 예. 근데 그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네. 그게 뭐냐 하면 니카라과의 반군을 양성을 하면 이제 그 다음은 니카라과 산디니스타가 세지고 하여가 복잡히 막 얽혀 돌아가니까 니카라과에서는 일단 산디니스트들이 집권을 했죠. 했죠. 예, 결과적으로 예. 해니까 또 이제 반군을 또 해가지고 뒤집어 엎으려고. 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니카라과의 돈을 그 반군한테 돈을 대줘야 되는데 네. 이게 국회에서 뭐 예산을 거쳐가지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무기를 밀매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간 그 악행의 수법들을 보게 되면 참 끔찍해요. 무슨 얘기냐. 그때 이란 콘트라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란은 그때 이라크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라크는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왜? 이란을 이제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라크를 이제 미국이 도와줬는데 이란한테서 무기를 팔아요. 암거래 하는 거예요. 무기 밀매를 하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니카라과 반군을 도와줍니다. 그게 바로 레이건 시절에 그 의회 청문회에서 드러난 그 이란 콘트라 게이트. 참 그 미국의 그 기만과 협잡 관계는 항상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예. 그대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은 해요, 언제나. 니카라과 대통령 이름 뭐죠? 내가 기가 안 나는데. 예, 저도 지금 갑자기 내가 생각이 만났어요. 저 리비아 가서 카다피 만나러 네. 84년까 그 젊은 대통령인데 네네. 이름 생각 안 나네. 예, 그게 바로 네, 그 유명한 사람인데. 예, 산디니스타 출신입니다. 예, 산디니스타. 그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맞죠. 네, 그다음에 다시 또 바뀌고 양보하고 미국이 했던 이제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산디니스타 정부를 엎기 위해서 그 반군을 도와주는데 그게 콘트라라는 게 반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란 콘트라 게이트라고 해서 이제 그 유명했습니다. 레이건 때. 아마 그때 레이건이 자기네 지지 세력이 없다고 한다면 레이건이 아마 탄핵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예. 아, 저기 오르테가. 예. 오르테가. 오르테가. 맞아요. 예, 오르테가. 내가 만났어요. 산디. 맞다. 오르테가. 대통령. 예. 아이고, 나 쳤다가 못 쳐요. 감사합니다. 여기 아, 그래 계속 하시죠.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리비아 가서 만났어요. 아, 리비아에서 만나셨어요? 아. 가다피 시절에. 가다피 만나러 가서. 이제 그 중동 아프리카로 한번 가볼까요? 예. 예, 중동 쪽으로. 예, 중동 아프리카로 한번 가보죠. 네네.
중동과 아프리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동은 아시아 쪽이고 아프리카는 저쪽인데 왜 제가 같이 묶었냐면 그게 이슬람권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같이 묶어보죠. 자, 예, 요즘 그 야반에 미군이 도주한 아프간부터 한번 떠나볼까요? 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아프간을 가보면 아, 아프간. 예, 우리가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건 요즘에 이제 뉴스에 아프간이 많이 떠요. 네네. 오늘도 뭐 예, 야단 났어요. 예, 네. 탈레반이 다시 이제 돌아왔다.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군이 그 밤에 조용히 캠프에 전기불도 끄고 조용히 무기 같은 거 다 놔두고 그냥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다. 아프간 정부한테도 안 알려주고 예, 그랬다는 거. 맞아요. 그 장군도 모르고. 예, 자기네 그 양성한 괴뢰군들한테 왜냐면 자기네 양성한 괴뢰군을 알려주면 잘못하면 걔들이 비밀이니까. 아니요, 그건 간단합니다. 그 알릴 수 없습니다. 맞아. 알려주게 되면 야, 니들이 그냥 떠나면 나 여기서 탈레반한테 총 맞아주고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미군 못 가게끔 뒤에서 총을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키웠던 그 앞잡이 개들한테 알릴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게 미군의 그 괴뢰 노릇을 한 사람 한 군부들은 결국 이제 탈레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뭐 받겠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붙을 때 그 잘 붙어야 돼요. 예. 언제든지 뒤통수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붙다기보다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 정의와 민족 윤리에 맞으면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아쉬움이 없어요. 문상길 중위가 그 박진경이 죽이고 나서 그 사형장에서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기 대한민국 국군 여러분은 우리 국민과 나라를 영토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군대입니다. 제발 미 침략군의 앞잡이가 돼서 동족을 죽이는 그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이 죽으면서 참. 마십시오. 네. 대한민국 만세. 그 사람은 사실 또 커뮤니스트가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사형을 당했는데 총을 딱 맞고 이제 그러니까 총살이죠. 군이니까 했는데 고기가 다 꺾이니까 옆에 와가지고 하우스만이라는 놈이 옆에 와서 머리 한 방 더 쏘았어요. 예, 그게 이랍니다. 자, 제임스 하우스만. 네, 넘어가죠. 자, 그 지금 이제 지금 어느 나라 내가 아프간이요. 아프간. 네. 오케이. 자, 아프간이 그래가지고 이 돌아온 게 옛날에 이제 지금 이제 뭐 야반 도주 얘기는 했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원로로 돌아가면 우리가 알기로는 뭐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건 완전히 미국 측에서 하는 거짓말이고요. 그 당시에 아프간 정부는 대통령 중심제인데 대통령이 그 소련군한테 제발 좀 도와달라. 네. 왜 그랬느냐 하면 이 미군이 이제 뒤에서 이제 수치작거려 가지고 부통령이나 이런 하여간 좀 일부 이 반동들이 이 나라를 흔드는 거예요. 네. 예, 치안도 불안하고. 왜냐면 아프간이라는데 원래 군벌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예, 1800년대도 그랬고 하여간 그 복잡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니까 이거 좀 도와줘서 치안 유지 좀 도와달라. 그래서 소련군은 굉장히 그 당시 망설였어요. 성격이 다르지, 그죠? 예, 네.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전혀 다릅니다. 미군이 침공한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네. 그래가지고 소련 내부의 그 고민한 그 영문 자료들을 보게 되면 그 소련 내부에서도 그 당시에 뭐 브레즈네프니 뭐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잘못하면 수렁인데 네. 우리가 그 아프간 정부를 도와줘야 되느냐, 그 내부적인 논란이 있다가 결과적으로 도와주러 간 거예요. 왜?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얘들 안 도와주게 되면 미군이 수시작거려 가지고 뒤에서 내분 일으키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외면해야 되면 다 우리에 떠날 거 아니냐. 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은 뭐 소련군의 아프간 침공 사실이 아니다는 얘기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요. 아, 네네. 예, 이제 그게 끝나고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소련은 거기서 사실은 소련이 해체될 정도로 멍이 들었죠. 맞아요. 예, 왜 그랬느냐? 미군도 죽기 살기로 거기다가 이제 돈을 퍼부었거든요. 반군들 양성해가지고. 예. 예, 그 정부군을 흔들고 소련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게 다 그렇게 IS의 원조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IS는 그렇죠. 근데 IS는 이제
조금 다른 것도 나중에 IS 얘기하면 내가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는 어떤 면에서 뭐 알카에다도 있고 다 그 원조들이 그와 네. 연결되죠. 그것을 무자헤딘이라고 하는 무자헤딘이 네. 원래 성전을 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 말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소련은 거기서 지하드가 성전이죠. 예, 지하드는 성전이란 말이고 성전을 하는 군 그 액티비스트의 무자헤딘이라고 무자헤딘. 전사 예. 성전을 하는 전사죠, 그러니까 네, 전사. 자 이래가지고 이제 소련은 이제 거기서 정말 속된 말로 그냥 계피를 보고 물러났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미군이 이제 왜냐면 그 내부적으로 그 미군이 뭐 복잡한 것은 거기에는 군벌들이 각 지역마다 이 군벌들이 달라요. 완전히 이쪽에는 내 바운다리, 네. 저쪽에는 내 바운다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시달리는 백성이 제일 불쌍하죠. 네, 네, 예, 네. 사실.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쭉쭉쭉 건너뛰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미군의 아프간 진공을 얘기를 하죠. 2001년도에. 네. 9.11과 연결이 되는데 9.11이 상식적으로 바부아 인다하면 그 비행기는 석유계통을 연료로 쓰는데 그게 그 철근 콘크리트 빌딩을 뚫으면 그냥 불이 나오고 그만이지. 그게 어떻게 싹 무너집니까? 그 밑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쓰러지지도 않고. 예, 예, 다 밝혀졌어요. 주저앉듯이. 그 전에 이미 폭탄 설치했다는 거 나왔고요. 네. 그 며칠 전에 그 하루 휴관을 했어요. 그 건물 전부 다 네. 비계하고 이제 했다고. 유태인만 살아남고. 예, 그 네. 미국 희한해요. 고위군부들은 다 빠졌고, 예, 아무튼 뭐 9.11 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 아프간을 침공하기 위해서 미국이 내부적으로 누가 했습니까? 부시. 예, 부시 정부죠. 예. 부시. 내가 이걸 달고 나온 것이 예. 부시가 이라크 침공하고 아프간 침공했거든. 그 나오는 이거 달고 나왔는데. 네, 맞네요. 네. 딱 그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비춰주시죠. 네.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존 볼트 그때 이제 그 PNAC라고 하는 새 미국을 위한 그 프로젝트 Project for New America Century 미국의 새 세기를 위한 그 프로젝트라는 그 회의에서 존 볼턴도 거기 들어가 있고 케이건 들어가 있고 주로 그 자들은 뭐 유태인하고 다 이런 계통이 많아요. 예, 거기서 뭘 얘기를 하느냐면 새로운 큰 이벤트가 없이는 우리가 이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계 여론 또 미국 국민들의 여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터뜨려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터뜨린 게 바로 9.11이다. 예, 뭐 그러니까 거기서 9.11 날 그 쌍둥이 빌딩을 터뜨리자 말은 안 나왔지만은 그 PNAC의 그 회의록을 보게 되면 뭔가 하기 위한 모의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아까 뭐 메이노 사건 나왔던 거 다 그 말씀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다 같은 맥락이죠. 네. 결과적으로 아프간 전쟁은 소련이 거기서 패퇴하고 나왔듯이 네. 미국의 무덤이 됐다. 그래서 아프간 전쟁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어서 벌어진 게 이라크 침공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 대량 살상 무기 그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부시도 시인을 했고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그 세탁제 그걸 갖다가 대량 살상무기라고 막 해놓고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아프간과 이라크를 왜 침공했느냐 그거는 미국 국민을 위한 게 아니고 네. 결국은 미국을 움직이는 그 소위 군산복합체 세력 미국을 움직이는 그 지배 엘리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다. 네.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은 급속히 몰락하게 되는 왜? 네. 그 돈 막 찍어내야죠. 막 퍼줘야죠. 세계적인 여론의 비난을 받죠. 그러니까 신뢰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몰락을 재촉하는 저는 그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미국 끝났다. 네. 사실 그래서 내가 미국 책을 2001년도부터 새철년 초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확신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아, 예. 예, 그걸로 일단 아프간 이라크 문제는 제가 이걸로 넘어가 버리고요. 혹시 그 선생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제2의 베트남인지
제가 오늘 뉴스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네. 며칠 쭉 보는데 네. 아프간이 지금 이제 뭐 야단 났단 말이에요. 네. 하루하루가 다르고 네. 지난 5일 동안에 엄청나게 지금 바꿔지는데 아, 예. 북쪽에 있는 콘두스가 지금 탈레반 손으로 들어갔어요. 콘도시. 네. 그 대도시입니다. 예, 예. 네. 그게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단 나는데 네. 이 기하급수적이나 뭐 그 말이 엄청나게 지금 하루하루 변화가 되고 있는데 눈사태 나듯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네. 이제 유일한 방법이 대책이 없어요. 네. 폭격인데 네. 에어 스트라이크. 네. 이 에어 스트라이크 하는데 지금 도시에만 이제 도시를 공략하는데 탈레반들은 지금 농촌 시골에서 이렇게 게릴라 전법이지 못활동에 네. 시골에서 도시를 이렇게 네. 그걸 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나 이게 폭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곤란 게 민간인들이 지금 같이 있는데 네. 민간인의 희생이 엄청나게 많이 맞습니다. 됩니다. 아. 그래서 나는 지금 드레스덴하고 네. 북한에 지금 재현되고 있다고 보는 이 야만적인 네. 폭격이 지금 재현되고 있어요. 네. 이 범죄지.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미국이 인간의 마음을 못 샀어요. 네. 무기로 지금 하는 게 해결되는 거예요. 모택동이 그랬잖아요. 네. 전쟁은 무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 결정하는 네. 거고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론은 Minds of Man 신드롬이라고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네. 그래서 평화의 구축도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네. Since war begins in the minds of man, 네. the defense of peace must also begin from the minds of man. 네. 이제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한다. 선생님 평화 거기서 네. 거기서 한마디 제가 딱 거들겠습니다. 2,500년 전에 공자가 동서양을 넘나드는 기준이네 또. 아예 죄송합니다. 기죽여서 그 공자가 제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나라를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량과 무기와 백성의 신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빼라면 뭘 빼겠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식량을 빼라. 아니 그럼 식량 굶어 죽는데 사람은 굶어 죽어도 나라는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 그다음에 제일 처음 무기를 빼라고 합니다. 무기 없으면 아니다. 그래도 나라는 좀 움직여 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없애야 할 건 뭡니까? 무기를 없애라. 아니 선생님 식량 없애고 무기 없애면 나라는 소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그래도 마지막 남는 것은 백성들이 나라에 대한 신뢰다. 바로 그러니까 세 가지를 없애는 것 중에서 마지막이 바로 백성의 신뢰다. 즉 가장 중요한 게 백성의 신뢰라고 얘기해요. 북한처럼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백성의 신뢰가 제일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백성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식량이고 무기고 다 필요 없다. 지금 미국이 아프간의 실패도 바로 그거예요. 네. 바로 인간의 마음을 사지 못한 거예요. 바로 국제사회에서 이제 미국은 이제 완전히 종이 호랑이나 이렇게 되는 게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미 인민의 마음을 잃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근데 네. 이게 중앙아시아란 말이에요. 네, 지금 네. 중요한 것은 이걸 지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중국 때문에 그걸 원래 또 지배하려고 중국. 계속 근데 하려는 지금 거죠? 중국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이제는 네, 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도와주는 거예요. 한쪽은 폭격을 하고 있는 탈레반을 도와주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뭐 원조랄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도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이 민심이 너무 망한다는 게 악이에요. 이제 하루 이틀간은 지금 아프간은 지금 이제 곧 이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네요. 끝납니다. 야만적 폭격의 마지막 수단인데 이게 먹혀 들어갔냐? 인류의 범죄, 드레스덴, 히로시마, 북포. 북한, 그다음에 북한. 이제 아프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아프리카 쪽. 아프리카를 건너갈까요? 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이라크도 이제 조작을 해서 침공했다는 거 얘기를 했으니까. 네. 부시. 했으니까 제가 아프리카도 건너갈게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제가 딱 그냥 두 나라만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아프리카에서 큰 나라 중에 하나가
한 세 나라 얘기해야 되겠네요. 먼저 두 나라만 하세요. 예, 그럴까요? 콩고를 얘기할게요. 콩고를, 너무 네. 많으면 소화를 못해요. 예, 콩고의 그 독립 영웅 루문바가 루문바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외쳤던 말 중에서 우리는 백인들의 원숭이가 아니다. 네. 그 당시에 콩고는 벨기에의 식민지였었어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백성들의 절대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벨기에가 그 식민 통치를 하면서 백성들을 완전 무식군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통치하려면 백성이 완전 무식해 버리면 뭐 모르니까 그냥 따라오던 노예 짐승처럼. 네. 그렇게 해서 루문바가 이제 독립 영웅으로서 뜨니까 아프리카에서 루문바 붐이 일어났죠. 네. 어우 대단하다. 우리가 백인의 원숭이냐? 아얀데처럼 루문바도 죽이고, 예? 네. 그래가지고 루문바는 그 다음에 유엔에 계셨다고 하니까 루문바가 급하니까 유엔 평화 유지군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 유엔 평화 유지군은 콩고의 평화를 유지하라 한 게 아니고 루문바가 이제 급하니까 피신을 했어요. 네. 이 유엔 평화 유지군 캠프 쪽으로. 근데 그 캠프는 바로 루문바를 감시하고 감금하는 캠프였었죠. 네. 바로 유엔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황당한 건지. 예.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유엔 평화 유지군으로 간 거기에 보호를 요청한 이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빈초산에 담긴 채 발견이 됩니다. 자기 비서하고 함께. 사람을. 예.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사망에 대해서 그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어요. 네. 이건 미국이 한 거 아니냐.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제 따지고 드니까 CIA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사실 그 독사를 하려고 내가 독약을 가져간 건 사실인데 네. 나는 그 강에다가 버렸다. 이 사람 말은. 왜? 이미 저쪽에서 했는데 내가 왜 하냐. 참, 예, 그런 그 루문바가 있었고요. 그것도 너무 유치하네요. 예. 근데 이제 뻔한 거를. 이제 여러분 혹시 그 8, 90년대 르완다의 인종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내가 한마디를 꼭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후투족과 투치족이라고 하는 르완다는 원래 독일의 식민지였습니다. 네네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투치족은 거기에 숫자가 약해요. 소수죠, 소수. 소수고 후투가 센데 그러면 누구를 갖다가 누구에게 권력을 줘야 되느냐? 소수한테 권력 줘야죠. 네. 왜? 다수한테 권력을 주게 되면 민중의 세력을 등에 업고 종주국에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수에다가 권력을 줬을 때는 소수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주국에 아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미군 정치하에서 이 미국식 자본주의를 원했던 게 불과 그 당시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한 뭐 20, 30%뿐이 안 됐거든요. 네. 대다수가 사회주의를 원했단 말이죠. 근데 왜 자본주의를 하는 이승만과 이들에게 권력을 줬을까? 바로 이들한테 줘야 미제에게 충성을 다하죠. 네. 만약에 우리가 다수의 그 민중의 뜻에 따라서 정권을 주게 되면 미국 말 듣겠습니까? 네. 안 듣죠. 똑같습니다. 네. 이게 그 투치족한테 권력을 준 게 그래가지고 그 인종 학살하게 된 그런 배경들 제가 그런 걸 하나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르완다 말은 간단하게 하지만은 그 책에는 좀 써 있습니다만 제가 넘어가. 뭐 리비아에 뭐 하면 내 대표적인 가다피죠. 네. 예, 정말로 그 자기 인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녹색 혁명을 일으키고. 블루북. 예,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동아건설이 리비아에 가서 달러 많이 벌어왔죠. 대수로 건설이. 예. 김우중이도 그 예. 네. 근데 대표적인 사람이 동아건설. 동아에 예. 그거 건설했죠. 예, 그 댐, 했죠. 뭐, 예. 뭐. 하고 그 완전히 사막을 갖다가 그냥 예. 농지로 만들 정도로 했는데 그 수로 만들고 해. 근데 그 리비아의 가다피가 왜 미국의 미운 털이 박혔느냐? 아프리카 민족주의를 제창을 했었거든. 네.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다음에 그 이집트의 사다트 그 사람도 역시 뭐 다 비참한 불행한 결과가 왔는데 그러니까 하니까 저 민족주의 용납 안 되죠. 사다트가 커뮤니스트가 아닙니다. 네.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싫어하는 것은 커뮤니스트만큼 싫어하는 게 민족주의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리비아는 그 가다피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다피에게 여러 가지 이 누명을 다 씌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나이트클럽 폭파 사건 무슨 사건 해가지고 씌웠는데 다 이게 다 날조지요? 예, 날조의 등은 밝혀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로 폭격을 하다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자폭극 또 하나 합니다. 네. 그게 바로 페남기 88년도인가 페남기 자폭 사건입니다. 또 이제 자작곡 나오네요. 예, 네. 자작극 나옵니다. 페남기가 그 당시에 270~80명이 탄 그 공중에서 폭발해 다 죽었죠. 네. 영국의 나라다가 상공에서 폭발했는데 그러면 그게 폭약이 어디서 장치가 됐느냐? 그게 어디 그 당시엔 트랜지트를 하니까 비행기가 스탑 오버를 했는데 그 중간에 선 기착지에서 그 미국의 정보기관이 하재했다고 하는 설이 상당히 나와요. 그런데 그거에 뭐 구체적인 증거 안 나왔지 아직까지.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리비아의 가다피의 지시에 의해서 그 당시에 그 스탑 오버하는 그 지역에 리비아 항공사 직원이 조작을 한 거니까 그 사람을 이제 재판소에 넘기자. 뭐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라는 건 관두고 이제 제3국이 재판했죠. 근데 그 사람 결과적으로 그 사람 이름 맥라이 책임자가 그런데 그 사람 결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미국 내부에서도 나왔어요. 미국 내부에 그 로스쿨 뭐 하버드 로스쿨 뭐 학자 뭐 쭉 나온 사람이 증거 없다. 개연성 거의 없다. 이거 억지다. 네. 그러면 리비아에서 안 했으면 누가 했겠느냐. 네. 그래서 그걸 독일 언론에서 그래서 이건 미국에 조작한 거다. 네. 결과적으로 뭐 이런 그런 그 당시 있었고 그 이후에도 뭐 미국은 계속 리비아를 지목하다가 결과적으로 지난 몇 년 전에 무슨 혁명이죠? 색깔 혁명이. 예, 색깔 혁명이죠. 그걸 일으켜가지고 참 리비아는 지금은 그러니까 가다피 죽은 게 리비아 인민들이 엄청 후회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그냥 지옥이 됐죠. 지옥이 돼버렸죠. 네. 예, 그러니까 세 가지가 제가 아프리카 얘기는 이걸로 하고요. 선생님 그 리비아 얘기를 좀. 예. 제가 83년인가 네. 이제 카다피 초청으로 가다피 초청으로. 리비아 갔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죠. 예. 아유,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카다피가 정치적으로는 가깝고 네. 경제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남쪽 네. 전두환 시대인데 네, 네. 동아건설이니 대우건설 김우종이 네, 네. 하고 가까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시대 그리고 예. 그래서 초대를 받았는데 네. 한국 정부에다가 네, 네. 아까 푸른 혁명? 예, 색깔혁명. 예, 색깔혁명, 블루폭이라는 걸 녹색혁명, 만들었어요. 녹색혁명. 녹색 예. 혁명의 아니, 그 당시에 녹색혁명. 예, 녹색혁명의 그 책이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두환이가 네. 이제 경제적으로 지가 좀 이게 해야 되니까 네. 친해야 되잖아요. 네. 예, 정치는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카다피가 이제 초청하니까 좀 비정치적으로 정치가들 보낼 수 없고 대학 교수들을 보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서울대학, 부산대학 뭐 이렇게 간데 네. 내가 뭐 부산대학에서 네. 그때 내가 비서실장도 하고 하니까 내가 대표로 뽑혔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쿠웨이트를 해서 이제 그래 리비아로 갔죠. 네. 가서 리비아 수도 거기 어디죠 지금 예, 트리폴리입니다. 네. 트리폴리하고 벵가지. 벵가지. 네. 아이고 그래서 이 카다피를 만나야 되는데 네. 걱정해서 네. 이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경호 때문에 네. 미국 애들이 죽이려 하니까. 아, 맞죠. 맞습니다. 뭐 바깥에 텐트 치고 자고 그래 안 맞습니다.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제 시간에 안 오는데 우리는 9시부터 한 뭐 오후 5시까지 기다렸어요. 이거 뭐 죽겠는 거야. 네. 그래 이제
내가 2층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경호원들이 오더니 나를 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네. 저리 가라고 깜짝 놀라 일어나고 이제 자기들이 앉아. 네. 앉고 이제 카다피가 들어왔어요. 아, 예. 카다피가 들어와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때 이게 자기들이 이 혁명 선전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대우 잘 받았죠. 일류 네. 호텔에서 이렇게 갔는데 구경도 하고 근데 리비아 대학에 갔는데 여자 대학생들이 네. 이 차도를 안 입고 네. 청바지 입고 있어요. 아, 하이힐에다가 네. 그때 네. 그리고 립스틱 다 찍고 있어. 아, 예. 얼마나 이게 그걸 합니까? 예, 계획을 예. 잘하는 거예요. 예. 그 시내 가니까 저기 한국 버스가 네. 한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게 이제 대우에서 네. 그런 게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제 이 이야기를 잠깐만 그때 김일성 주석하고 어떤 관계에 있었다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가깝죠. 그래서 내가 호텔에 있는데 네. TV를 보고 있는데 한국 음악이 나와. 네. 그날이 4월 15일 태양절에 김일성 주석의 생일날.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축하해 주느라고. 아. 근데 나는 이제 보니까 이 한국 음악이 나와. 네. 리비아의 트리폴리에서. 네. 그래 보니까 태양절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가깝고 또 경제적으로는 이제 대우하고 남쪽하고 통하고 가깝고. 그렇게 잘했는데 결국 네. 그 리비아 모델 핵무기를 포기함으로써 이렇게 목이 안 날아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바로 예. 김정은 우리 위원장. 위원장이 지금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아니까. 그렇죠. 그 아주 그래서 내가 리비아 말씀하시니까 네. 그 생각이 나서 맞아요.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거기에서 그 핵무기 얘기 나와서 한국의 뭐 진보 좌파 학자라고 하는데 이름을 밝히기가 좀 뭐한데 그분이 그 하는 얘기가 뭐 최근에도 그랬어요. 뭐 북은 뭐 이제 핵무기를 내려놓고 미국은 뭐 그 핵 위협을 중단해라. 그래서 내가 말 같은 소리를 하시오. 당신 말대로 북이 핵무기를 내려놓은 순간에 우리는 남북이 전부 다 불바다 될 수 있다. 말도 안 예? 되는. 네. 그 당신 그게 당신이 학자냐? 누구라 성이 누구?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진보 좌파라고 학생들한테 떠들어대면 학생들은 당신 말을 믿을 거 아니냐. 이게 어디 민족을 박살 내리는 그 분이 아니다. 그게 무슨 진보냐. 내가 이런 얘기 주변에다가 얘기하고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리비아의 교훈이군요. 예. 네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수법이 이제 두 분 교수님 선생님께서 이제 그 간계와 폭력 그다음에 사기와 조작과 기만 이렇게 이제 크게 그 관통하는 걸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미국의 그 수법이 이제 그 수장을 갈아치우거나 또는 이제 군대를 동원해 갖고 또 뒤집어 엎거나 쿠데타 세력을 만들거나 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반군을 이렇게 만들어 하거나 그런 이제 사례들을 이제 그 동남아 그다음에 이제 그 중남미 그다음에 이제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이제 네 군데를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도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하나의 징조로 보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몰락 양상에 대해서 한두 말씀 좀 해주시고 또 넘어가도록 하죠. 미국의 이 몰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이게 마무리 과정인데 1차 대전, 2차 대전 뭐 한국 이제 후국에 이런 나오는데 저는 1차, 2차 대전도 중에는 한국 전쟁, 우리 조선 전쟁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죽었어요. 남북한에 527만의 사망 부상 실종이에요. 이게 뭐 이산 가족까지 합치면 1000만이 넘습니다. 홀로코스트가 뭐 600만이라는 그는 이제 50만밖에 안 된다 했는데 우리가 이게 527만 사망 부상 실종은 세계 전사상 민간인이 가장 많이 희생된 그리고 폭탄도 2차 대전은 뭐 태평양 항구보다 한반도에 더 많이 떨어졌, 조선반도에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이 나이에 내 조국을 배반한 미국이라는 책을 시작을 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나는 네. 내 어린 인생부터서 왜곡돼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난 미국을 정말 가보고 일하고 공부하고 했지만은 네. 나는 원수로 생각합니다. 원수라. 네. 근데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네. 역사 바로 세우기 내가 아까부터 강조하지만은 예. 이게 이제 오늘 마무리할 때 네. 이제 질문하시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예. 나는 자주적 민족 내적 역량을 고양해야 된다. 네. 자주적 민족 역량의 고양인데 이것을 하려면은 옳은 역사인식, 네. 옳은 지식이 바탕해야 돼요. 근데 이 황 선생님이 하시는 이 책이 네, 네. 아까 뭐 이거 미국이 어떻게 태생, 예? 네. 그럼 혁명전쟁, 독립전쟁도 아니고 반란전쟁이고, 네. 그 다음에 뭐 이 대륙 5대양, 예? 네. 5대륙 이렇게 자세하게, 너무 자세하게 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네, 네. 하시는데, 이게 역사 바로 알기, 네. 바로 세우기를 하시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래서 너무 내가 이게 반갑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에 의해서 여기 보면은 미 제국의 한 조선반도 침탈사가 여기 있는데 이제 네. 앞으로 아까 다 하셨고 네. 이 보면 내가 제일 해모하는 그 시어도 루즈벨트. 네, 네. 그래서 루즈벨트가 둘이지만은 네, 네. 러일 전쟁할 때 예, 그게 26대 대통령입니다. 네, 네, 네. 러일 전쟁할 때 일본 도와서 이래 해주고 예. 그리고 일본 침탈을 도와주고 우리 합병을 네, 도와주고 그리고 이놈이 하는 말이 네. 이걸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한 대 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Koreans don't know 네. how to defend 예. themselves인가 뭐 예. they cannot strike a blow. 예. 네. 한 대 칠 줄 모른다. In their self-defense. 자유를 위해서 조선 사람들은 한 대 칠 줄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유명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가 그놈이요? Koreans 예. cannot strike a blow 네. in their self-defense. 이런 말을 했죠. 자국의 방위를 위해서 한 번 주먹 한번 휘두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라에게 우리가 왜 도와주냐. 그래서 그러면 진짜 이제 한 대 맞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예. 셔먼호는 이 자세가 누가 불태웠냐? 그렇죠. 그게 한 대 때린 걸 셔먼호다 불태웠단 말이야. 그렇죠. 이등반은 누가 죽였냐? 예. 이런 무식한 놈이 있다는 거네. 그래서 지도자가 아까 예. 일면 수심이라는데 내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샌프란시스코 이제 뭐 평화조약에서 네네. 독도를 돌려주는데 빼버렸거든요. 그거 뺐죠. 그러니까 네. 미국이 한 짓이 아니에요 이게. 네. 그리고 한국 전쟁도 이제 했는데 뭐 이게 대표로지만 내가 우리 항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브루스 카밍스 책을 많이 공부했단 말입니다. 네. 브루스 카밍스 교수 책에 한국 전쟁의 기원, The Origins of Korean War 2권에 북한에 남침 증거가 없다. 네. 이 책에 584쪽, 594쪽, 6쪽까지 그다음에 북한 먼저 공격한 증거도 없고 내 말 아닙니다. 네. 6월에 공격할 계획도 없었다. 네. 그걸 어떻게 그 6월에 내려왔다가 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브루스 카밍스 같은 뭐 이거 미국 사람이지만은 반미랄까 네. 이런 학자가 있고 자기 나라의 그 네. 제국주의에 대한 또 한국에는 네. 이 방공학자가 있어요. 네. 연세대 교수인데 네. 이 사람 이제 이게 상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 말을 안 하고 저는 예.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해주 공격은 없었고 네. 이게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는 아, 거예요. 예. 해주 공격이 있었다고 굽다 아까 내가 예. 쓴 그 예. 있었다 말하는데 이 사람은 이 방공 교수는 예. 해주 공격이 없었다는 거야. 예. 이 기독교인이야. 아, 그다음에 예. 북한의 신천 학살도 미군이 한 건 아니다 이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우리끼리 거야? 했다는 거야 남북한에. 아, 예. 이게 말도 안 돼. 북한은 50년 6월 25일 군사적으로 어떤 선제적인 도발도 당하지 않았고 전쟁을 불러일으킬 적극적인 유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게 날조 이 아닙니까? 책에 이게 날조네요. 이 책에 말입니다.
한국 전쟁의 발발과 기원 이 책이 이 브루스 캄밍스를 반박하는 책에 569쪽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되는 이런 우리 조선 한국 전쟁에 대해서 브루스 캄밍스 같은 사람이 있고 네. 미국 책임 이 사람은 미국 책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몸에는 어떤 피가 흐르는 예? 거인?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반공 기독교 반북 그러니까 이거 해주도 없고 뭐 신천도 없고 뭐 이러니까 우리가 못났다는 얘기도 들어가 있네요. 내가 아까 역사 바로서에게 네. 누구를 믿을 것인가 네. 미국 학자가 미국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고 이걸 반박하는데 이 사람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네. 내가 이걸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역사 바로서에게 할 때 이 사람 의미를 맞는 사람은 어떤 부류냐? 네. 아까 이야기한 한국의 주류 세력, 친일 부역자 자손들, 내가 뭐 강조합니다. 예. 네. 그다음에 친미, 네. 사대주의자들 네. 이 책을 믿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반공 기독교인들하고 이게 언론인들 잘못해 이 상반되는 이걸 갖다가 역사 바로 세기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독자님들이 보고 선택하시라 이거예요. 네. 예. 그래서 뭐 옳습니다. 예, 뭐 이 정도로만 내가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우리 황 선생님께서 미 제국의 조선 반도 침략사 내가 아까 디오도르 루즈벨트가 얼마나 나쁜가. 예, 예. 한국 사람 한 방도 못 때린다. 네. 셔먼호프 불태우고 이등만만 죽이면은 그 말도 무식한 놈이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미제국의 대북 압살 정책 이건 뭐 또 시간이 또 없어서 뭐 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대북 지금 또 이런 전쟁 터진다고 또 예? 네. 이게 2차 대전처럼 예?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주만처럼 네. 그러니까 미 제국의 대북 압살 정책, 미 제국의 이제 몰락. 예? 그래서 지금 요한 갈등 교수가 그 세계적인 평화학자입니다. 네. 이재봉 교수의 뭐 언사를 가도 내 논문에 지도를 해주시고 한 분인데 이 사람이 미국이 자기가 90살 될 때부터 망한다 그랬어요. 네. 3년 전입니다. 지금 93살인데. 네. 근데 뭐 20년 전부터인가 미국 망한다 그랬고 나도 그 저 책에다가 또 미국의 몰락을 썼는데 네. 지금 뭐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어디 가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무기로서는 못 싸우고 네. 무기 이제 뭐 팔아먹을 데도 없고 네.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제국의 몰락 이런 과정이 이제 뚜렷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미래와 근데 여태까지 이제 방송한 걸 좀 종합하셔갖고요. 우리의 미래와 앞으로 우리는 좀 뭘 해야 되겠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 말씀씩 해주세요. 간략하게. 내가 아까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민족 내적 역량의 고양 우리 자주적 민족 내적 역량을 고양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려면은 올바른 역사 바로 세우기, 올바른 역사 인식 누가 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또 황 선생님을 내가 지금까지 안 학자나 지식인 중에서 이게 5대양 6대주 호조 안 했으니까 호조 빼니까 빼고 5대주. 저 영국 영미 게르니까 빼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너무 자상하게 자세하게 나는 몰라요. 거의 교과서죠. 그거 다 하시고 그리고 또 넓게 하시고 자상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역사 바로 세우기에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족 내적 역량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 인식을 바로 하자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한마디 할까요? 그 2차 미국이 아까 2차 대전을 통해서 이제 세계 제국으로 우뚝 섰고 이제는 그 제국이 마감하는 시대인데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우뚝 설 때 했던 그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그 린던 B 존슨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했던 램지 클라크가 있습니다. 램지 클라크가 했던 얘기 중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던 모든 정의와 평화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는 여기 책에 있어요. 예, 내가 적어놨어. 고맙습니다. 범죄 행위는 미국의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있다. 네. 결과적으로 그 램지 크라크는 참 양심적인 그렇죠. 정치인이죠. 네. 시인을 예, 정말 드문 사람입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젠 미 제국이 이제 망하는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달러 패권이 이제는 끝났다. 네. 달러 제국을 뭐 유지하기 위해서 건분이제 했다가 그거 부도 내고 석유 했다가 그것도 이제는 안 되고, 자, 그렇다고 무기로는 이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키신저 말 맞다나 핵 무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쌍방 간의 묵시의 불침 협정이기 때문에 왜 너 죽고 나 죽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달러 패권이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뭐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고, 지금 최근에 한 3년 전에 미국의 그 유명한 경제잡지 포버스에 의하면 2017년도 현재 그 당시에 GDP가 약 20조 조금 넘었었는데, 그때 미국의 실질적인 부채는 그 10배에 해당한다. 210조라고 했어요. 네. 포버스라고 하는 잡지는 유명합니다. 경제 잡지 역사도 오래됐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거는 3, 4년 전 얘기고, 코로나 이후로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막 찍어내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미국 의회에서도 이제 디폴트 얘기가 나오죠. 네. 물론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다시 걔들이 상향 조정하면 돼요. 미국에서 이게 작년 재작년에 뭐냐면 28조 달러 이상은 대외 부채 만들지 마라. 이 공식 대외 부채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소진이 돼가지고 디폴트 상태에 와 있는데, 물론 한도를 늘리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대외적인 신뢰가 이제는 아까 그렇죠. 완전히 네. 이제 바닥을 드러내 버리니까 네. 미국은 경제적으로 몰락한다. 네. 두 번째, 군사 무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이 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군사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네. 왜 이미 맞먹는 가까운 조선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군대로서 막 할 수가 없다. 그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아까 그 전번에 얘기했나요? 대외적 신뢰 문제. 네. 미국 국민들 자체가 이제 미국에 대한 확신을 못 갖는다. 네. 예, 그 얘기는 그 공자가 마지막에 뭐 식량도 버리고 무기도 버리고 마지막에 백성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건 끝이라고 얘기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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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미국 내부에 있는 신뢰뿐만 아니고 이 대외적인 신인도도 이미 끝이 났다. 자, 그게 세 가지 이제. 그리고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뭐 저는 뭐 늘 똑같은 얘기합니다. 한국은 그 망해가는 미 제국, 한국에게 미국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 두사부입니다. 두사부 아시죠? 두목이고 서성이고 어버이고. 네. 옛날에 영화 그 조폭 영화 중에도 두사부 일체라고 두사부 있었어요. 일체 있죠. 네. 바로 군사부. 예. 네. 실제로 그 미국이라는 데는 한국에게 두사부인데 네. 맞지 않습니까? 네네. 두목이고 스승이고 어버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는 두사부가 망해가는데 네. 이제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오직해서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중국이 한국을 좌표로 찍어놓고 그 폭격할 스텔스기 여기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얘기는 한국은 지금 줄타기를 하죠. 뭐 경제는 중국. 그러나 유사시에는 우리는 중국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여기가 중국을 공격하는 미군의 기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 남한도 살고 우리 북도 다 평화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은 자주 통일뿐이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자주 통일로 떨쳐 나서야 된다. 전 그게 최상의 길이고 제일 중요한 희망이다. 예, 오늘 저는 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자주 통일. 네. 자주적으로 가자. 이념 이제는 끝났다. 이념의 시대는 이미 마감했다. 네. 근데 앉아가지고 무슨 뭐
다 나라가 빠진 신자유주의 어쩌고 난 참 그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네. 예, 정말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사기라고 하는 것은 그 공부를 좀 하면 알 텐데 네. 그걸 갖다 지금도 그 이미 약효가 다한 이미 그 약효가 그 독성이라는 게 독극물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불구하고 그걸 붙잡고 있는 이 남한 사회를 보면 참 희망이 없다. 남한은 이게 도대체 그러면 그래서 그 탈피 방법이 바로 자주다. 자주통일이다. 제가 이 지금까지의 그 시즌 1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제가 시청자 여러분이나 독자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예, 그 가짜 역사. 왜냐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칠 때 보는 지식이 아니고 역사를 배우는 것은 전사불망 후사지사. 즉 지난 일을 잊지 않는 것은 다음에 올 역사의 서성이 되기 일의 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죠. 그런데 가짜 역사를 배우게 되면 그건 우리가 정확한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가짜에 바탕을 했으니까. 그래서 역사의 진실을 우리가 꿰뚫을 때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정확한 걸 볼 수가 있다. 그게 바로 핵심이 지금 우리 정대화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역사 바로 세우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앞날을 열 수 있다. 바로 제가 후국의 미래를 강조한 것도 자주적인 역량, 역사를 바로 보는 눈, 그걸 갖자는 취지에서 제가 저를 보고 크레이지라고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 크레이지 가이고 크레이지 맨이죠. 예, 그래 했는데 역사 바로 세우는 게 바로 민족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그걸로서 제 멘트 마감하겠습니다. 역사 바로 세기를 해주시는 황성환 선생님 이 책 여기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인용하겠습니다. 80페이지 달도 차면 기울고 해도 뜨면 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에 비유되던 대영 제국이 그려했듯이 이제 미 제국도 몰락으로 치닫고 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저 좁은 세계관으로서 앞으로 어떤 선택이 있느냐. 바이든이 미군 철수를 하느냐, 예? 북한하고 이제 뭐 그 철수하느냐, 아니면은 조선과 친구가 되느냐. 이게 그래서 이 현상 유지가 안 되면은 모종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우리의 이게 조선반도에 있는 동포들 아까 말씀하신 민족 자주 역량 고조를 하시지만은 미국에 있는 동포님들 윤길상 목사님 이 친구 또 한동상 라스베가스 형님 오인동 박사 신의미 박사 이윤식 박사 이 책 못 보시면 전자책 좀 사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제가 뭐 따로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오늘 이제 시즌 1 마감인데요. 하여튼 그 17화까지 그리고 특히 우리 정대거 씨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은 또 같은 날 8월 7일인가 8일 했어요. 그러니까 히로시마 떨어지고 나가사키 떨어지기 전 그 며칠 사이 9일 같아. 같은 날 두 번째 폭탄 떨어진 날 들어온 것 같아.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서 소련은. 그러니까 자기는 8월 며칠 날 참전하겠다 했을 때 그냥 온 거잖아요. 들었어. 6개월 내에 하겠다. 3개월 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약속 지켰어. 이것도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맞아요. 그래 우파들한테 최소한도 니들이 말하는 소련이 젓가락 놨다 천만의 말씀이다. 네. 그래 이제 루즈벨트는 들어오라 해놓고 트루만은 이제 마음이 바뀌죠. 분단시키고 일본 방어하려고 말이에요. 아이고 참 우리 인생에 이렇게 지락펴락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크게 됐어요. 맞아요. 왜곡되고 말이에요. 제가 그 선생님하고 만나면